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여러 칼럼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읽어본 그 가장 임프레시브한 인상적인 칼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뉴데일리의 조광형 부장이 미디어 전문 기자죠. 이분이 상당히 미디어 업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글이 좋습니다. 제가 이 칼럼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목: 8년마다 반복되어 온 망조. 김어준 플러스 MBC 못 막으면 또 찾아온다. 이게 무슨 소리냐? 8년마다 반복된 망조. MB 정권이 들어섰을 때 2008년이죠. 광우병 가짜 뉴스가 나와서 난리가 나고 MB 정권이 집권 1년 차부터 그냥 확 힘이 빠져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가짜 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8년 뒤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박근혜 정권의 또 탄핵. 또 8년 뒤에 뭐냐? 지금 윤석열 정권이 왔습니다. 즉, 이 지난 16년 동안 8년 주기로 좌파 세력들이 가짜 뉴스를 앞세워서 대중들을 선전선동하고, 이에 현혹된 대중들이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헌정 질서가 그냥 뒤엎어버려지는 거의 혁명 수준의 일이 벌어졌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2008년 2월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서울시청 앞에 광장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반정부, 반미국산 소고기 수입, 여기에 불을 붙인 게 스모킹 건이 뭐냐면 MBC PD수첩의 가짜 방송이었습니다. MBC PD수첩은 미국산 소고기 관련 방송을 하면서 미국 도축장에 다우너소라고 주저앉아버린 소, 즉 광우병이 걸린 소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주저앉아버린 소를 광우병이 걸린 소로 둔갑시켜서 그 자극적인 화면을 내보내니까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미국산 소고기 잘못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뇌 숭숭 구멍 탁탁. 그래서 심지어 중고등학생들까지 몰려 나왔습니다. 오래 살고 싶어요 라면서. 자, 그때 이 방송의 여파로 팩트와 사실은 뒷전으로 밀리고 감정만 앞세운 시위대가 광화문 앞을 점령하면서 이제 막 출범한 이명박 정권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당시 그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사실상 이적단체 활동을 했던 시민단체 길대표 민경우 씨의 말에 따르면 광우병 보도가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대요. 자기들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명박 정권 퇴진을 위해서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그냥 수단으로 쓰인 거예요. 즉 좌익 세력들과 이 소위 말해서 그 세력들은 자기들의 목적인,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 탄핵, 박근혜 탄핵, 이명박 탄핵, 이명박 퇴진을 위해서라면 허위 방송도 진짜처럼 둔갑시켜서 써먹는다.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혁명 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가 진실인지 허위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8년 뒤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박근혜 정권의 탄핵. 당시 JTBC가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안에 200여 개의 국가기밀 파일이 들어있다. 최 씨가 국가기밀 문서를 보고받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을 의논할 정도의 막후 실세 역할을 했다. 그 보도에서 파문을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그 뒤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경제공동체로 묶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묶어서 법원에 재판정 앞에 세웠죠. 자, 대법원에 의해서 확정됐습니다. 2021년 1월 징역 20년 벌금 180억. 국회도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려버렸죠. 그 62명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협조하는 가운데 그때도 광화문에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때도 가짜 뉴스가 많았습니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공동 특급 호텔에서 정윤회 씨와 밀회를 즐겼다. 북한산 어디 가서 무당들 불러놓고 구술했다. 청와대 안에 침대가 2개 있다. 거기서 마약 성분에 뭐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대중들과 박근혜를 지지했던 세력들과의 어떤 고립작전. 결국 성공했죠. 자, 이 조광영 부장의 말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여전히 소유자와 사용자가 불분명한 태블릿 PC가 일종의 스모킹 건이 되었고, 경쟁적으로 각 언론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는 기사들을 양산하면서 반정부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지금 이런 거예요. 메커니즘이 똑같은 거예요. 광우병 가짜뉴스, MBC PD 수첩, 그리고 이 태블릿 PC로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종편까지 가세해가지고 마구 그냥 자, 그럼 지금 어떠냐? 또다시 8년이 흘렀다. 이제 8년 주기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8년, 박근혜 윤석열 8년. 자, 8년 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사흘 전부터 김만배 신앙님의 허위 인터뷰부터 시작했고, 촛불 행동이라는 종북 주사파 세력이 주축이 된 이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고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바이든 자막 오보, 말 나오지도 않은 미국이란 말을 가로치고 놓고 미국 의회라고 해야 되는데 미국 국회라고 하죠.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말인지 확실시된 게 없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괴담, 청담동의 그 첼리스트의 거짓말, 그걸 김의겸 등이 퍼뜨리죠. 그리고 좌익 유튜버 매체가 퍼뜨리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법무장관과 김현장 변호사 30여 명과 같이 새벽까지 술을 퍼마시고 있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과장 보도, 우리 연근의 바다가 그냥 방사능으로 범벅이 될 것이다. 근데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거기 들어간 돈이 1조 5천억 원. 기준치 다 이하 또는 안 나오거나. 괴담 정치. 이렇게 해서 지금 가짜 뉴스와 정권을 깎아내리고 민주당을 비호하는 편향 보도를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이. 가짜 편향 뉴스의 진원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공영방송이었다. 특히 MBC와 TBS 자사 메인 프로그램을 풀 가동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흠집을 들춰내고 민주당의 실정은 감춰주는 편파 방송을 지속했다. 특히 TBS가 김어준이 방송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정도가 심했다. 자, 그래서 이 8년 주기로 벌어지는 이 가짜 뉴스의 범람, 가짜 뉴스의 공격, 그리고 합법적으로 뽑힌 정권이 탄핵되거나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는,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광영 부장은 이런 식으로 대안을 이야기하네요. 1번, 언론과 비언론을 구분해서 대응해야 한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저급 정보와 루머들이 마치 언론인 양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 전반을 뒤흔드는 걸 막아야 한다. 2번, 가짜 언론을 걸러내기 위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 3번, 가짜 언론을 걸러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매스미디어가 정화되어야 한다. 게이트키핑 없이 무분별한 정보를 쏟아내는 매스미디어에는 적절한 수준의 견제수단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허가 취소해버려야 됩니다. 자, 모두의 힘을 모아 김어준을 몰아내고 TBS를 정상화시킨 것처럼 MBC도 바꿔야 한다. 이제는 가짜 언론과 가짜 뉴스에 맞서 촛불을 들 때다. 정부가 힘이 없다면 민초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대체 언제까지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쟁을 일삼는 민주당의 횡포에 놀아날 것인가? 이런 칼럼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읽어본 칼럼 중에 제일 인상적이어서 이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결국 김어준류의 가짜 뉴스의 진원지, 그리고 MBC 같은 대형 스피커,
매체의 합작으로 생기는 가짜 뉴스, 가짜 방송이 해결되지 못하면 이 8년 주기의 정권 탄핵, 어떤 정권 몰아내기 움직임은 막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가짜 언론에 철퇴를 내려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